이분의 의견은 또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신과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헷갈린다.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연구위원님은 좀 다르십니까? 다르시겠죠? 뭐 저도 사실 사람이라 헷갈리는 거는 매한가지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사실 2월달, 3월달만 놓고 보자면은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뭐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좁혀나가는 좀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해당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장 내지는 횡보장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에 약세장을 경험했던 그 수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단의 레벨이 점차 올라가는 과정이 사실 연중 내내는 조금 펼쳐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CPI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냐라고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CPI가 이제 연초부터 이제 그 집계치의 수정이 조금 됐었습니다. 이게 그 집계 방식이 조금 산출이 그 방식이 잘 수정이 되면서 가중치도 그렇고. 네, 가중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미 아는 사실이었어요. CPI가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무딘 그런 해석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 임대료는 사실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2분기 중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I가 기여도 그 주거비에 대한 기여도가 2분기 중에 빠질 가능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희는 압력보다는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국면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도 보자면은 사실 소폭 상향 조정은 됐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게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높게 잡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5월달 내지는 6월달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뭐 맥시멈으로 한 5.25%까지 인상이 되고 종료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오히려 지금 채권 시장은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었고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었고 2년물 금리도 보자면은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뭐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은 사실 그 이상의 고점을 뚫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채권 시장에서 불마켓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경기 저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동반 강세가 펼쳐질 수 있는 저희가 역실적 장세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때 보면은 사실 주식은 그렇게까지 하방 압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역금융 장세에서 사실 주가가 이 경기에 대한 선행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봤던 저점이 아마 역금융 장세에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가 뭔 말이죠? 저희가 주식시장을 보통 4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리랑 주가와 실적, 총 이제 3가지 파트를 나눠서 이 국면별로 그러면 주식 스타일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일 이제 반기는 이제 시장은 사실 금융 장세라든지 실적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장세는 연중 이제 펼쳐질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금융 장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부양 기대감이 점차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선행성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점차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연준이 액션을 하면서요. 통화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단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도 같이 네. 좋아지는 그림.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봤던 2019년에서 2017년 저희가 IT 주가가 굉장히 많이 네. 올랐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를 이제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때 국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GDP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플레 자산 민감주라든지 내지는 네. 경기 회복 관련주, 네. 그러니까 뭐 IT라든지 사실 산업재, 소재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물가라든지 내지는 이제 경기가 좀 과열되는 사이클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본격적으로 약간 긴축 스탠스를 강화하는 네. 역금융 장세에 돌입을 하게 네. 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겪었던 게 역금융 장세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게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보자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뭐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실적은 사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선행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사실 주가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의 특징은 실적이 이제 후행적으로 떨어지게는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 EPS 추정치가 아직까지 하향 조정이 잇달락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미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경기가 이제 안 좋은 거를 다들 아니까 연준은 이미 물가를 이제 잡을 것이라는 거의 확신이 있다면은 사실 후행적으로 금리를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한 뒤에는 뭔가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하단이 조금 지지되는 양상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이클인가요? 네, 금융 네. 장세, 실적 장세, 네.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금융 또 장세. 이제 금융 장세로 오고요. 그러면 금융 장세에서는 주식 오르는 거고 실적 네. 장세에도 오르는 거고 네. 역금융 장세는 아무래도 내리고 그렇죠. 역실적 장세는 되게 오릅니까? 보통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료를 많이 썼었는데 네. 3월 달 이제 내지는 5월 달까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게 끝나지는 않는다면 금융 장세가 좀 빠르게 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게 뭐 두부 자르듯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은 그러면 역금융 장세의 끝자락? 네, 역금융 장세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역실적 장세. 장세의 끝자락? 네네. 예. 이게 봄, 여름, 가을, 그러네요. 겨울로 저희가 4개를 예, 예, 구분하거든요. 금융 장세가 가면 주식이 대박으로 오른다 이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는 국면이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자꾸 헷갈린다라고 네. 어려워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네. 뒤를 이어서 CPI도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비를 봤더니 소비도 여전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네. 아직까지도 뭔가 지표상은 굉장히 뜨거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과열돼 있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오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공식이 좀 깨져버리고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네, 네. 있습니다. 이 네. 전반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네. 이제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금리 인상이 언제쯤 끝날지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구간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좋게 나오면 안 좋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실 색깔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고용 소비는 여전히 조금 좋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연준의 가장 이제 가장 이제 급하게 이제 빨리 불을 꺼트려야 됐던
있었던 게 이제 인플레를 잡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보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CPI 기여도에서 후행적으로 빠지고 또 서비스 가격도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그림을 그려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CPI는 고점 이상을 뚫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내려가는 그림이 네. YOY라든지 네. 그런 코어 CPI도 뭐 마찬가지고. 내려가고는 있죠, 확실히. 네네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오히려 잘 나오면은 좋게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예전 대비해서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인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역금융, 역실적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뭔가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항상 부양책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부양책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뭐 소비가 저렇게 좋은데 무슨 부양이에요 지금. 그쵸. 꺼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국내는 좀 다르지 않나요? 국내요? 예. 근데 미국이 사실 부양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 쓰긴 금리에 어렵죠. 대한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높지는 않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금리 낮아. 말고 다른 부양책은 생각할 수 없나요? 정책적인 예, 측면에서요. 정책적인 그런 거 정도? 제가 사실 국내 경제를 잘 이제 뭐 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예, 뭐 그런 건 없는 정책적으로는 거죠. 쓸 수 있는 시그널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국내하고도 비교해 보면 미국은 뭐 골디락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런 쪽으로 약간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잘 안 빠지는데 국내에도 그렇게 시장이 녹록한 건지 특히 지난 2, 3일 동안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조금 국내는 더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좋을 걸로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네. 주식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네, 1월 달에 우리나라 자금이 사실 중국이랑 대만 다음 순으로 EM 내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약달러로 인해서 환차익을 노린 그 외국인 매수세도 있었긴 했지만 네. 그 똑똑한 자금이라고 하는 소위 스마트머니도 스마트머니, 예. 일부 유입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월 달부터도 보자면은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패턴도 이제 사실 네.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율이랑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펀디멘털이 괜찮을 거라는 인식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1월 달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IT 관련 대형주들도 많이 샀지만 지금 2월 달도 들어서도 사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조금 높아지는 국면에서도 꾸준히 관련된 대형주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뭐 횡보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금융장세 기대감이 이제 사실 이제 발현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레벨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 그거를, 자금입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기대가 많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흔들리니까 사람이 진짜 마음이 그렇네요. 불과 2, 3일 동안 흔들린 건데 그런 거는 진짜 좀 단기적이고 네, 네, 아직도 네. 그 원래 스탠스 국내가 더 좋을 것이다. 네. 예, 그거는 아직도 같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선취매 성격으로 국내 자금을 지금 조금씩 네. 자금을 그러니까 유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 감익 하향 조정폭이 저희가 가장 많이 빨랐고 시점도 가장 이제 빠르게 네. 전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있어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네. 이제 시점을 이제 좀 빌미를 제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반도체 업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은 네.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사실 그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내지는 주가 레벨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반도체도 사실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업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안 좋긴 한데 사실 그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 내에서 사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6만 5천까지 잘 가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팍 올라가지 못하네요. 그쵸. 뭐 사실 그간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IT 업황이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네. 조정받는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IT 업종이 추세적으로 오르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EPS가 떨어지는 게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EPS가 떨어지는 게 멈춰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조금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네. 자, 저는 시장을 보면서 물론 뭐 시장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갈대 같은 측면이 있지만 요즘은 좀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침체 얘기에서 조금 좋아지면 사실 둔화 쪽이 가야 되는데 네. 침체에서 조금만 뭔가 좋아지는 환호가 나오면 노랜딩이나 골디락스 얘기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극과 극을 달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사실 저는 뭐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보자면은 침체가 와야지 약간 조금 사실 그런 가능성이 거죠. 높아지는 예. 거잖아요. 근데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그러니까요. 그쵸. 예, 소비와 예. 고용이 역설적으로 좋다 네. 보니까 사실 그 2분기, 3분기 중으로 이제 소위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5월 달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고 이제 한 뭐 3분기쯤이나 내지는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기대감, 올랐던 그렇죠.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시장이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선물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것도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25bp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반반으로 좀 엇갈려 있는 네. 상황이라 가지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다는 거에 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르게 잡히면은 소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금융정세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게 조금 아니라고 해도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는 거에 대한 자체가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1차적으로 그 어떤 재료를 마련을 해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한 발짝만 물러서 보면 사실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지금 5%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멈추기만 해도 사실은 조금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데이터가 뭐 이거는 정말 이제 나중에 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으로는 보자면 소비랑 고용 데이터가 이제 작년이랑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이것도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사실 그 지난주에 발표된 그 뉴욕 연은에서 이제 서베이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소비자들의 이제 그 향후 연봉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는 지표, 서베이 네. 지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득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득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코로나 이전 국면 이전보다 조금 안 좋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미 이제 사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사실 이제 소비가 나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줄여야겠다.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고 한동안 고금리가 지속되는 그 2, 3분기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소비와 고용이 지금 대비해서는 점점 좀 빠지는 그림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속도 자체는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금리는 뭐 저희가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국내 금리는 지금 3.5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측이 뭔가요? 컨센서스가? 일단 컨센서스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뭐 계속 하는 거예요? 3.5로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인하 예.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의 그 정확한 점도표라든지 내지는 네. 생각을 읽어야지만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일단 3.5에서 당분간은 안 올리고 그냥 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부동산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에서 더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좀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예. 하죠. 네. 그렇네요. 저희 국고채 10년은 미국 거보다는 덜 올라가고 있기는 하네요. 음. 예, 3.5 정도에서 네. 그리고 막혔으니까. 1월 달에 국채 시장이 우리나라도 워낙 또 좋았어요. 예, 예.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벌써 3.8까지 갔어요.
아, 맞아요. 국채 금리가. 예, 국채 금리가. 네네, 근데 그쵸. 우리는 아직도 3.5에서 버티고는 있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갈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네. 스타일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끝자락에서는 사실 좀 자산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된 업종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보자면 어제도 사실 증시가 조금 내려갔었는데 그때 보자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 PBR 업종이 낮은 업종들의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한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2년물 금리가 오히려 10년물 금리보다 빠르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세가 마련될 거라고 향후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대형 성장주가 IT 업종이 이제 연중 내내 사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로테이션을 한 번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감사합니다. IT 성장주 네. 위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